3. 엉킨 삶의 실타래를 푸는 지혜. 1.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이번 시간에는 1.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소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다룬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가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 특히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내용이죠.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역시 비판적 읽기의 한 방법으로서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2천만 시대, 요즘 한시도 손에서 떼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데 그 실태를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소변을 보며 스마트폰을 보다 변기에 빠뜨립니다. 수술 중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휴대폰에 집중하며 걷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잠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현대인을 풍자하는 외국의 한 광고입니다. 국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도 광고에 묻지 않습니다.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보는 건 기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각자 스마트폰에 집중합니다. 항상 옆에 있으니까 심심할 때도 놀아주고 친구보다 더 가깝고 그렇게 느끼는 애도 있을 거예요. 작년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재작년보다 6배 이상 증가한 36.2%.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함을 느낀다고 답했고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스마트폰 때문에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하면 그냥 친구들이랑 계속 카톡 해야 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방해가 돼요.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선 학생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의 손을 드라이버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태라든지 외로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해서 과다 활동과 충동성을 보이는 등 최근 한 조사에선 스마트폰의 중독성이 인터넷보다 2배 이상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교과서에 있는 그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척도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15개의 문항이 있고요.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합해보세요. 합해보고 그 합한 점수를 가지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면은 모든 문항의 총점이 4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 42점 이상 44점 이하이면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문항별로 척도가 설명하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일상생활 장애와 관련된 문항, 그리고 금단과 관련된 문항, 그리고 내성과 관련된 문항,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고 각각의 점수로도 자신의 어떤 스마트폰 사용 상태의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스마트폰 사용 중독과 관련된 대안으로 자기 진단을 하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제재 연구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 소단원의 글의 종류는요, 논설문입니다. 즉, 자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는 그런 글의 종류가 되겠죠. 성격은 논설문이니까 글의 목적이 설득입니다. 그래서 설득적이고요, 논리적이고요,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중심 소재, 제재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얘기고요. 주제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그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특징은 글의 시작 부분에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재 구조도 이 소단원이 이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먼저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상화된 스마트폰 사용의 양면성입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실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그리고 세 번째에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는 작가의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를 보면서 직접 교과서에 메모하면서 날개 학습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30쪽에 있는 날개 지문입니다. 130쪽 옆에 날개 지문 보세요. 글쓴이가 제시한 스마트폰의 장점은 무엇인가? 자, 어떤 점이 스마트폰의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답 보면서 여러분들 내용 메모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장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131쪽에 있는 날개 질문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33쪽입니다. 소제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음에 전개될 내용은 무엇일까? 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135쪽입니다. 글쓴이가 스마트폰을 요술방망이에 빗댄 이유는 무엇일까?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건강과 인간관계를 모두 잃을 수 있다. 즉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술방망이에 빗댄 것이다. 자, 그 다음은 학습활동입니다.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 정답 적으면서 적어가면서 필기하면서 동영상 봐주세요. 1번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를 읽고 글쓴이가 제시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정리해보자. 자, 스마트폰이 제시하는 삶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가 바로 이 작가가 바라보는 삶의 문제입니다. 자, 왜 작가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유를 보면은요.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은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와 같은 내용 때문에 이 사람이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하다, 삶의 문제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방안을 정리해보고 다음 질문에 따라 평가해보자. 자,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 방안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본다. 자, 전문적 진단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전문적인 진단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자가진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결 방안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가진단 방법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방안 두 번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 본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보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 중 스마트폰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안,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한다.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해서 지킨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시간과 장소를 가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위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공간에서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것이 사회적 예절이므로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과 가치에 부합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안 네 번째,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한다. 입시 때문에 바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므로 직접 친구를 만나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라는 방안은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의 단점만 강조하지 않고 장점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제안은 공정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이 글에 글쓴이가 제안하는 해결 방안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보자.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방안 중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써보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스스로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으로 본다면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한다. 라고 이제 글쓴이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확대되어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소년 여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구들과 직접 만나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앞에 활동 1에서 찾은 내용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직접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각자 자유롭게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기입니다. 이번 단원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 단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요소마다 있습니다. 자, 그때 독서, 읽기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은 삶의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독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개인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이나 방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읽기를 통해서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읽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타당하고 공정한지 따져가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글쓴이의 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주장이나 생각이 과연 타당한지
적절한지, 그 다음에 공정한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보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읽기 위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면 글쓴이의 관점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자문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 중 공감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지 읽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읽기 방법.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면서 읽으면 좋다는 거죠. 이런 대체 방안을 탐색하면서 읽을 때 할 수 있는 질문들은 글쓴이의 관점과 다른 자기의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보완하여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단원 이 음악실 사용과 관련된 협상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